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사안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막으려고 지금 이 현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김여정이 하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SLBM 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깨끗한 핵무기, 즉 저위력 핵무기를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SLBM 제발 한번 쏴보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어떤 준비가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강행하면 SLBM 도발한다 라는 보고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했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에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라고 협박했다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미연합훈련하면 SLBM 반드시 쏠 것 같습니다. 안 쏘면 북한은 쫄보죠. 왜 쫄보냐? 지금 미국이 니들 SLBM 쏘면 가만두지 않아 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쏘려고 하면 겁은 좀 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때리고 안 때리고는 미국의 마음인데 이런 와중에 정말 그럼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7월 초순까지는 북한이 SLBM을 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7월 중순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렇게 동해로 진입하고 있는 ADS-B 항적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7월 중순까지는 계속 동해에 들어와서 코브라볼이 정찰을 했습니다. 이 코브라볼이 뭐냐 하면은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그런 전문 정찰기예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해야 이 탄도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지,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알아야 또 어디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격 시스템을 작동할지 해서 그것들을 요격 자산들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정찰기인데 이게 7월 중순까지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 순간에는 우리 동해는 안 들어오고 주로 상해, 남중국해 이런 쪽으로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쪽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은 대만 관련해서 뭔가 억제력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하면은 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다음 주 주말 주 후반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은 이제 광복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진행되니까 아직은 안 쏜다라는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 이 감청정찰기라든지 지상을 들여다보는 북한의 지상을 들여다보는 이런 조인트 스타즈 같은 이런 정찰기들만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 SLBM 쏜다, 쏠 수 있다 라고 한 이 시점에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이죠. 카이다 국방연구원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야, 이 정부에 있는 이 연구원이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게 놀랍기도 한데요. 정말 사실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2021년 8월 4일 며칠 전이죠. 조비현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 선임연구원이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인데 아마 연구 용역을 한 걸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미국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위험 예측 평가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내 5곳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B-61-12 핵폭탄을 투하할 경우에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일명 핵 벙커 버스트라고 불리는 저위력 중력폭탄, 중력폭탄이 그냥 자유낙하폭탄이란 말입니다. B-61-12는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투하되어 최대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위력은 최소 0.3킬로톤부터 1.5킬로톤, 1킬로톤에서 최대 50킬로톤까지 가능하다. B-61-12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는 전투기나 전폭기에서 투하된 이후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폭발해 그 아래의 시설물을 함몰하며
파괴할 수 있는 Earth Penetrator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밀성을 기반으로 지하에서 폭발을 유도함으로써 핵 사용에 따르는 낙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이는 보다 사용 가능한 핵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 5곳의 목표물, 이 5곳의 뭐 핵시설 또는 김정은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 지하시설이죠. 그리고 전쟁지휘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핵 B-61-12 전술 핵폭탄으로 때려도 토탈 100명 미만밖에 안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100명 미만은 누굽니까? 그 지하 100m 이상의 그 지하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죽어도 크게 슬프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의 최상층 권력자들 아니면 지금 핵무기 관련한 시설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민간인 아니다. 민간인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현 정부 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 Earth Penetrator라고 하는 건 그냥 관통폭탄, 즉 벙커버스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 100m에 있는 100m 이하에 있는 목표물을 다 파괴하고도 100명 미만으로 죽는다 이 말인데 핵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중폭발, 그리고 지상폭발, 그리고 지중폭발 이렇게가 있는데 이 3가지가 특성이 다릅니다. 공중폭발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EMP, 즉 전자기계, 기기 이런 것들을 다운시켜버리는 EMP 공격 플러스 열폭풍에 의한 강력한 파괴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폭발은 파괴력은 좀 약하고 EMP 능력은 좀 약하더라도 방사능 낙진 피해를 아주 강력하게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공격을 받는 적진에 아주 오랫동안 아비규환의 그런 참상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상폭발을 시킵니다. 왜냐? 지상에서 딱 터뜨려지면 여기 있는 먼지, 흙 이런 것들이 잔뜩 그냥 같이 폭발해서 하늘로 잔뜩 올라가서 버섯구름을 타고 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에 있는 흙, 먼지 또는 뭐 아스팔트 조각, 콘크리트 조각 이런 것들이 방사능을 잔뜩 묻혀서 같이 올라가서 버섯구름을 만들어서 퍼집니다. 그래서 방사능 낙진이 어마어마하죠. 지상폭발은. 그리고 공중폭발은 열폭풍에 의해서 파괴력을 순식간에 때려버리고 그리고 EMP 효과 이제 이런 특성인데 지중폭발은 이거는 이제 방사능 낙진 거의 없죠. 왜? 지중에서 폭발해버리니까 뭐 핵실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이 핵실험하는데 방사능 낙진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6번이나. 그래서 그런 방사능 낙진을 최소화하는데 그럼 이거 왜 하냐? 지하에 뭔가 꼭 없애야 할 시설이나 대상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그리고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지중 폭발을 하는 건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핵시설 평소에는 다행스러운 게 아니지만 핵 공격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땐 다행스러운 거죠. 그리고 북한의 최고지휘부의 벙커 이런 것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때려도 부수 피해 즉 민간인 피해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효과는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카이다가 언급한 이 저위력 핵무기는 뭐냐?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개정을 통해 지난 2019년 미 합동참모본부 작전 지침이 제작되어 사용 개념이 정립된 전술용 핵무기입니다. 재래식 전역의 실패, 그리고 전역 주도권 상실, 또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게 핵태세 검토 보고서입니다. 미 정부가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라서 미 합참이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핵무기 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크게 3가지 정도에서 지휘관이 쓸 수 있다. 즉 재래식 전역에서 실패, 즉 전쟁에 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기 일보 직전에 그냥 사용하자. 또 두 번째, 전역 주도권. 전쟁은 아니더라도 한 지역의 어떤 그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밀리면 안 되니까 또 쓰자. 그리고 평화협상, 이건 좀 무서운 건데 휴전협정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때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위력이 세니까 그동안에 냉전 시대 때 만들어놨던 게 뭐 메가톤급, 뭐 450킬로톤급 막 이러니까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0.3킬로톤에서 이런 식으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번 임무에 따라서 이번에는 딱 벙커 하나만 조지면 되니까 0.3킬로톤. 이번에는 벙커 하나 플러스 그 평양 지하에 있는 지하시설, 지하철 전부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면 뭐 한 3킬로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 해군이 사용하는 핵무기 그리고 미 공군이 사용하는 핵무기 다 다르죠. 일단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핵무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2 SLBM인데 이 SLBM은 기본적으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국이 16척 가지고 있죠. 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SSGN 즉 토마호크를 다량 장착한 순항미사일 원잠이고 5번함부터 16번함 그 12척이 이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 핵 잠수함인데 여기에 이제 24발씩 장착되어 있는데 하나의 트라이던트2 미사일마다 토탈 8발씩의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탄두 하나마다 이제 위력을 조절해서 5에서 7킬로톤으로 위력을 아주 낮춘 저위력 핵무기를 이미 미국이 작년부터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릴 수 있게끔 미 해군은 지금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미 공군은 B-61-12 이 유도 폭탄을 만들었어요. 핵무기죠. 전술핵무기입니다. 기존은 B-61-11 버전 11버전은 벙커버스트는 아니에요. 지상에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B-61-11은 위력을 작전 임무에 따라서 계속 조절할 수 있는데 이 12는 위력도 조절하면서 지하에서 터질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0.3에서 50킬로톤까지 임무에 따라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미 공군이 사용하는 모든 전술기에 다 탑재할 수 있어요. B1B만 빼고 B1B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초음속 폭격기인 B1B에는 핵무기를 장착 안 하도록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B1B를 제외하고 F-15, F-16, F-35 그리고 F-22는 폭격 능력이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B-2, B-52 이렇게 전부 탑재할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개발 완료가 되어 있고 초기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으면 긴급하게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이 또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거 토마호크 스타일로 갈 거냐 아니면 스텔스로 갈 거냐 논란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 해군이 잠수함에서 발사하고 또는 군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핵무기, 저위력 핵무기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은 그 향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카이다에서 연구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중에서 트라이던트2 이 잠대지 미사일은 이미 지금 실전 배치대에서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수함마다 다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언제든지 급하면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게 지금 트라이던트2 저위력 핵무기는 이미 됐지 않습니까? 이거 북한이 그럼 트라이던트2를 장착한 미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가? 그거 알면 깜짝 놀라겠죠? 자, 그런데 재래식 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핵 벙커버스터 능력. 그래서 뭐 재래식 폭탄은 한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GBU-57 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폭탄.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데 이런 것들은 이제 B2가 들어가서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물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뚫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호크 또는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는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뚫고 들어가고 GBU 또 이 B-61-12 이런 건 GBU 계열의 그 제담 계열의 유도 키트를 장착해서 정밀 타격을 하면서 뚫고 들어가서 또 때리기 때문에 카이다의 주장에 따르면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모압 같은 경우는 재래식 폭탄은 60m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모압은 60m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적들을 폭발시켜서 폭발력에 의해서 죽이는데 이 핵무기는 워낙 위력이 크지 않습니까? 폭발력 플러스 붕괴시켜버리는 것을 위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적을 살상해요. 그래서 지하 150m 밑에 뭐 지하 도시가 있다. 평양이 어쩌고저쩌고 평양 지하철이 150m 있다. 뭐 이러죠. 그냥 붕괴시켜버립니다. 핵무기는 들어가서 한 100m에서 150m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터트려서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는 붕괴시켜버리죠.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깊게 들어가 있어도 핵 벙커 버스트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 시대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바이든 시대인데 이게 뭐 쓰냐 안 쓰지 지금 안 쓸 거야 라고 김정은이가 뭐 좀 방심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씁니다. 자, 6월 10일 날 미 국방부 전략기획 역량 담당 차관보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미국과 동맹들이 완전한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역량 고도화 추세는 전체적인 핵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핵태세 검토를 진행 중이며 통합된 억제력을 셈법에 반영해 새 국방안보 전략이 발표되는 내년 1월 중까지는 마칠 예정이다. 즉 내년 1월까지는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놨던 핵태세 검토 보고서 핵무기 사용 지침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필요하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도 핵무기 사용 안 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 지금 예산은 어차피 이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예산도 이 저위력 핵무기를 생산하는 걸 그대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니 비싼 돈 들여서 생산하는데 그걸 왜 안 쓰겠습니까? 분명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무기 저위력 핵무기 사용 안 해! 라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 너무나 낭만적인 희망이다 라고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던트 2 이 저위력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이 근처에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정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장군입니다. 제독이죠. 제프 T. 자블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월 10일 날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이 핵 잠수함을 현지 지도한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서 했냐? 북서태평양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북서태평양 어디입니까? 일본 아니겠습니까? 동해 아니겠습니까? 일본 앞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서태평양에서 현지 지도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미 해군 뉴스가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불과 2달 전에 일본 앞바다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함 바로 트라이던트 2 미사일 24발 장착한 바로 이 잠수함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잠수함 이 사람이 미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에요. 이 사령관이 6월 13일 날 또 괌으로 가서 오하이오 잠수함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거든요. 오하이오가 바로 이 순항미사일 원잠 아니겠습니까? 154발 탑재한 거.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할 수도 있고 핵전쟁, 저위력 핵무기를 가지고 핵타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 미국이 여기 세팅을 해놨고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시울프급 잠수함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왜? 8월 5일 날 그저께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하는 시울프급 잠수함 코노티켓 함의 사진입니다. 바로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저께 뭐 출항했으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이 시울프급 잠수함이 지금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한 공격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이 시울프급 잠수함이 전속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 AIP 잠수함, 손원일급 214 잠수함이 AIP 상태, 미속 항진하는 거하고 소음이 그래도 이 시울프가 더 조용하다라고 할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 잠수함이죠. 2015년에 북한이 SLBM 쏠 때 미국이 그걸 촬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그러면 당시 촬영할 수 있는 거리까지 미 잠수함이 접근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하면 SLBM 쏠 거야 라고 협박을 했듯이 그래서 8월 5일 날 한미연합 훈련을 앞두고 이 시울프가 출항한 것이 아니냐. 즉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나와서 쏠려고 할 때 전략잠수함을 그냥 헌터킬러 때려버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억제력으로 차원에서 가든지 아마 전 동해로 들어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한 펜실베니아 함,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북한 전략 잠수함을 바로 그냥 해제해서 격침시켜 버릴 수 있는 시울프급 코너티켓 함이 지금 동해에 있다, 또 있을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김정은이가 제발 SLBM 센 걸로 한번 쏴주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심에 따라서, 물론 뭐 다 한다는 거 아니고 결심에 따라서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올라가는데 저거 우리 거야? 북극성 우리 거 아닌데? 하면서 평양에 날아가서 그냥 때려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있다. 박지원, 김여정, 김정은의 말 전해주느라고 바쁜데 너무 좋아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